여러분 반갑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강남교당 중산 신치준교도와 함께합니다. 중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중사님과 함께 중사님의 삶의 이야기, 특히 54년째 일기를 꼬박꼬박 쓰면서 중사님의 삶도 변화하고 또 신앙과 수행이 더 충만해지는 그런 여러 경험들을 말씀 나눴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워하실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끊임없이 일기를 쓰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그 일기를 책으로 펴내서 많은 분들이 보감 삼을 수 있도록 또 배려를 해주셨다는 점이 참 특이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도 잠시 말씀을 나눴지만 중사님의 이 삶의 근간에 펼쳐져 있는 이 일기가 중사님의 삶을 어떻게 더 행복하게 만들었는지, 많은 분들이 일기는 학생 때나 쓰는 거 아닌가, 또 일기를 쓰고 계신 분들도 계속 이걸 쓰면서 또 고민도 하고 있고 그럴 텐데 한 말씀 전해 주시죠. 그 일기는 언제나 봐도 자기 마음을 정리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어지러울 때 보면은 그 어떤 걱정이 더 큰 걱정을 만들고, 그런데 실제로 어릴 때 데일 카네기가 말했는 게 생각이 나는데, 무엇이 고민이 되면은 한번 메모로 한번 적어봐라. 그러면 그 고민의 상당 부분이 해결될 것이다 하는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저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갈등이 생길 때마다 그걸 그대로 적어놓고 여기에 내가 뭐가 문제가 있는지, 이걸 어떻게 개선해야 될 것인지 해결 방안을 찾는 그런 방법으로 일기는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쓰지 마라 그래도 하죠. 그렇군요. 중사님의 어떤 삶의 모습에서 하나하나 판단해 나갈 때, 또 어떻게 취사를 해야 될지 어려울 때 이 모든 것들이 일기를 통해서 아마 하나하나 정해지는 것 같아요. 특히 단순한 일기에서 벗어나서 이 원불교의 가르침대로 상실기, 정길기를 꼬박꼬박 쓰고 계시다는 점이 참 특별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상실기, 많은 분들이 이제 교도님들이 좀 그동안 많이 해오시기도 했고 하다가 좌절하는 분들도 많고, 참 계속 이어서 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이 원불교 상실기를 지금껏 꼬박꼬박 지금 이제 화면에도 보여드릴 텐데 정말 놀라울 정도로 세밀하게 적고 계세요. 상실기를 시작하게 된 어떤 동기가 있을까요? 상실기가 제가 59년, 원기 59년, 그러니까 1974년도부터 쓰게 됐는데, 그 당시에 1974년도는 제가 창녕이 있었고, 창녕에는 교당이 없었습니다. 교당이 없었는데, 그때 이제 서명교당에 한 번씩 들러서 상실기 양식을 얻어서 그래 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상실기 처음 부분이 59년도 분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제 중앙총부에서 인쇄대가 그때 전부 이제 한자로 된 그런 이제 양식이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계속 쓰고, 그 다음에는 만약에 어디 다른 교당 다니면서 상시 일기를 이제 양식을 확보할 수 없을 때는 제가 한 장에다가 그걸 이제 양식을 만들어서 복사해서 그래서 쓰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그 필요성을 느끼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를 이제 한 달 치료하면 한 달 치료해가 나중에 12월 한 달치를 합산을 해가지고 1월, 2월, 12월까지 또 다시 또 그걸 이제 결산하는 그런 걸로 만들었습니다. 그렇군요. 자신의 삶을 결산해보고 뭔가 진급하기 위한 어떤 몸부림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매일매일 상시일기를 적으면서 어떤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까? 그 상시일기를 이제 제가 오랫동안 썼는데, 그러면서도 변할 수 없는 것이 보면 계문에 항상 제가 범하는 것이, 제일 많이 범하는 것이 특신급 제2조 다른 사람의 과실을 말하지 말며, 그거는 상시일기 쓰면서도 몇십 년을 써도 그걸 해결할 수가 없었는데,
또 결국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모두를 부처로 보면은 자연히 해결되더라. 네. 그 전에는 아무리 그 말을 안 하려고 해도 그냥 해지게 되고 또 스르르 또 어떤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또 남 비방하고 그다음 거기에 또 동조해 갖고 하고 있는데 그게 굉장히 싫었는데도 불구하고 상시일기 쓰면서도 그거는 제가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데 이게 결국 이제 나중에는 다 네. 자연스럽게 해결됐죠. 네. 근데 그런 거를 뭐가 문제가 있는지 그런 거를 자기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상시일기를 쓰는 네. 것이다. 그 생각이 됩니다. 자신이 어떻게 하면 고쳐나가고 또 자신의 어떤 인격을 개조해 나가는 어찌 보면 그리고 자신의 업장을 소멸해 나가는 그런 방법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부단히 끊임없이 해 나간다는 게 참 쉽지 않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가정에서 뭐 특별한 일 없이 할 때는 하다가도 뭔가 또 경계들이 다가오고 또는 출장을 가야 하고 자리가 이동이 되고 여행을 가고 사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이동하면서 참 그때 상황 따라 이게 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럴 때는 어떻게 챙기셨어요? 우리 교당에서 지금도 보면 이제 상시일기 책자가 이제 마음 공부 책자라고 이제 나오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있느냐 하면은 그 이제 원래 교화단회 할 때 배부를 해주는데 교화단회가 그 매월 첫날 하지를 않거든요. 그러니까 첫째 주 일요일 하면은 한 5일이나 6일 정도 될 수도 있고 그러면 1일부터 2일, 5일까지 그건 어떻게 하냐. 저는 그거를 이제 그러니까 매일 달력에다가 그걸 써놨다가 나중에 이제 그렇게 이제 양식을 받으면은 거기다 옮겨 적고 그랬는데 지금은 한 장짜리로 해가지고 하니까 좋은데 그게 그 매일같이 하는 것이 어려운데 제가 뭐 능력도 없고 뭐 아직 머리도 그렇게 명석하지 못하지만은 초지일관 거 그거 하나는 제가 잘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한번 시작하면은 예. 그리고 또 더군다나 대종사님이 얼마나 강조하신 게 상시일기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해야죠. 강남교당만의 조금 색다른 상시일기장이 있다고요. 예, 그 이제 상시일기를 이제 그렇게 이상교감님 계실 때 그 이제 양식을 만들어 갖고 배부렸는데 이걸 이제 복사를 해가지고 이제 법회 때 이제 그러니까 교화단회 할 때 딱 나눠주면은 그게 막 많이 줄어들지를 않고 그렇게 이제 그 양식 그대로 좀 많이 남아 있는 걸 볼 때마다 우리 교도님들이 이걸 쓰면은 참 좋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가져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걸 한번 써보면은 아주 간편하고 좋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걸 항상 복사해서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중사님의 특기라고 할까요? 정말 꾸준히 초지일관 일기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빛을 보는 그런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중사님이 이렇게 한 가지 일들을 꾸준히 실천해 오기까지는 남다른 어떤 그 보이지 않는 정성과 또 게으름이 날 때마다 챙기는 마음이 함께 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시작하고 결심하지만 끝까지 해나가는 것이 어렵거든요. 어떻게 그 나태심이 일어나거나 하기 싫은 마음이 날 때 어떻게 챙기고 계십니까? 그 이제 그 상시일기가 보면 이제 그 당일의 유무념 처리와 학습사항과 계문의 범과 유무를 기재하며 이래 돼 있는데 그 이제 유무념이라는 그거를 이제 우리가 챙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 유무념을 이거를 제대로 챙기면은 내가 어떤 심신작용을 잘못함으로 해가지고 내가 받을 재앙을 미리 방지해 줄 수 있는 그런 부적이 될 수도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저의 경우에는 유무념 조항으로 이제 그 4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4가지가 저의 가장 큰 약점을 이제 보완할 수 있는 그런 건데 첫째가 나는 상대방을 제 1순위로 배려하는가. 그리고 내가 2순위가 돼야지. 근데 제가 어릴 때 그 환경이 보면은 막 어려운 환경에서
그 부부 싸움하고 하는 아버지가 부부 싸움하는 그런 상황에서도 저는 공부를 해야 되었습니다. 그래 하려면은 거기에 휩쓸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기적이고 냉정한 그런 마음이 이제 원래 천성도 좀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은 이기적이고 냉정한 그런 마음이 있는데 이걸 상대방을 먼저 배려한다 하는 이거를 이제 이걸로 가지고 대치를 하고 네. 그다음 두 번째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넉넉하고 행복했는가 행복한가 그 순간순간 뭐 신입교도 훈련을 좀 한다고 해가지고 교당에서 누가 알아주고 뭐 안 알아주면 속상하고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생길 어떤 기미가 생기면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넉넉하고 행복했는가 그걸 한번 딱 대조하면 네. 정신이 바짝 들죠.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나이가 드니까 좀 정신을 좀 못 차리고 그래 실수도 하고 이러는데 항상 살얼음을 딛는 신경으로 조심조심하는 행을 하는가. 네. 세 번째. 그 다음 네 번째. 그 모든 뭐 매사에 최선을 다하되 그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해탈행.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 해가 모두가 결과가 아주 좋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실패를 보면은 거기에 대해 가지고 집착하고 속상하고 하는데 결과에 연연하지 않는 해탈행. 이거를 그 네 가지 그 조항을 딱 대조를 하면은 언제든지 그 이제 참 좋은 부적이다 네.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 공부하는데 항상 365일 24시간 항상 공부하고 싶은 그런 것이 그 안 생길 때도 있습니다. 그 저의 경우에도 이제 그 이론상 서문을 매일 10독을 한다. 근데 어느 날 보면은 막 정신없이 쫓아다니다 보면은 상시일기 쓰는데 이론상 10독이 아니라 한 번도 안 했어요. 그럼 그때부터 10독을 합니다. 하고 자게 되는데 예. 만약에 이 상시일기가 없었다면 그냥 넘어가고 도대체가 내가 공부를 하는지 안 하는지 그것도 모르게 그냥 네. 넘어가는데 이걸 보면은 상시일기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네. 상시일기를 빠뜨릴 수가 없는 거라고 생각됩니다. 아, 그렇군요. 이렇게 빠짐없이 또 챙기고 또 챙기면서 공부해 나가는 모습을 우리 부인 이선숙 교도나 또 자녀분들이 보면 참 닮아가고 싶고 또 뭔가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들 또는 내가 이렇게 해놓고도 좀 챙기지 못하고 있을 때 옆에서 할 수 있도록 또 조언도 주고 그러지 않을까 싶어요. 어떠세요? 그런데 너무 설치고 공부하는 사람인데는 주변에서 좀 피곤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공부도 퇴직하고 나서 참 열심히 원 없이 공부를 했는데 이제는 공부하는 것 때문에 주변에다가 폐를 끼치거나 참 그 공부하는 것 때문에 폐를 끼치는 그런 경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조용조용하게 좀 공부하는 표시를 내지 않고 그렇게 공부해서 주변에 좀 너무 그 걱정을 안 시키는 그런 걸로 그것도 이제 표지를 또 삼고 너무 많이 설치는 것이 주변 인연들에게는 때로는 그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그거를 이제 염두에 두고 주의를 합니다. 아, 그렇군요. 소리 없는 가운데 부단히 또 정진하는 모습이 아마 직접 그렇게 눈에 드러나지 않아도 가족들도 늘 든든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무엇보다 본인이 아마 가장 먼저 느낄 것 같아요. 그런 유무념과 또 그런 삶을 표준으로 상실기를 꾸준히 하면서 내가 정말 가장 큰 소득이라고 본다면 어떤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상실기를 쓰면서 결국은 아까 말씀처럼 그 상황을 그 이제 나중에 상실기는 그 나중에 그날 밤에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순간순간 체크를 하는 거든. 그러니까 순간순간 공부가 지금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육무념을 대조를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그 순간순간을 대조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실수하는 것이 적고 그다음에 그래 함으로 해가지고 주변에다 폐를 덜 끼치고 또 공부심도 상하지 않는 그런 이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오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아마 너무 설치지 않게 조심스럽게 하고 계신다고 그러지만 이 상실기를 이렇게 꾸준히 해온 부분들은
가족들은 몰라도 교당에서는 특히나 이렇게 신입교도들이나 공부하고 싶어하는 후배들에게는 큰 보감이 됐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많이 물어오기도 하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궁금해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은데. 근데 그 이산 교감님이 계실 때 언제 한번 법설 때 말씀하셨습니다. 그 상시일기 그 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도대체 교당에 스트레스 좀 풀려고 왔더니 상시일기 쓰라고 해가지고 이런 스트레스까지 받아야 됩니까? 하는 그런 말씀을 들었다. 그러면서 이산 교감님도 상시일기를 쓰라고 하는 거는 좀 조심스러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도 신입교도님들인데는 상시일기를 쓰라고 하지를 못하죠. 신입교도님들인데는 신입교도에 맞는 그런 어떤 그 알려드리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주변에서도 보면은 상시일기를 이제 좀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인데는 제가 설명을 드리지만은 막무가내로 상시일기를 쓰라고 하는 거는 저는 그렇게는 권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군요. 근데 상시일기는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은 것을 좀 많은 분들이 좀 경험을 한다면 어떨까 이제 그런 생각도 드네요. 자신의 그렇습니다. 기질을 변화한다는 측면이 그렇습니다. 있어서 무엇보다도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죠. 대종사님은 그 상시일기는 언제 법설에 들었는데 상시일기는 팔자를 고치는 거라고 하셨고 상시일기를 정확하게 써놓으면은 나중에 죽어서 염라대왕 앞에 가도 그리고 염라대왕이 알고 있는 나의 자료보다도 상시일기가 더 정확하다는 그런 말씀을 어느 분의 법설로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정도로 상시일기는 팔자를 고치는 그런 거라고 생각돼서 많은 분들이 좀 초창기에는 대종사님께서 남녀 재가 출가 남녀노소 유무식을 막론하고 심지어는 태조사까지로 해가지고 문자를 모르는 사람도 상시일기를 쓰도록 하시고 그리고 그거를 직접 그러니까 감정 평가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게 앞으로 우리 교도님들이 참 활용하면은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원불교 공부를 해나가는 재가 출가 많은 분들이 더 관심 갖고 상시 일기 공부에 또 함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화제를 좀 돌려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책 얘기 잠시 나눴는데요. 108번째 이 절을 하면서 이 책은 종사님이 일생을 담아서 또 자신의 삶을 고스란히 담은 그런 일기이기도 하고요. 실제 또 108배를 올리면서 자신의 어떤 변화의 어떤 삶들을 그대로 엿보는 그런 책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책 제목처럼 108배를 꾸준히 지금 하고 계신데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이제 그러니까 13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13년째. 그러니까 처음 108배에 올리게 된 계기가 있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리고 이산 교감님이 이제 2007년도에 이제 그러니까 강남교당에 부임하셔가지고 108배를 한 100일만 해보라. 그러면은 분명히 뭔가 아마 느낀 점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다가 이제 제가 사실은 신혼 초기 때 참 복잡한 그런 어떤 가정사에다가 제 인격도 또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내에게 잘못한 것이 좀 많았습니다. 아내에게 무관심하고 인정머리였고 하는 이런 거에 대해 가지고 아내가 가끔 새벽이나 한 번씩 이제 회상하면서 그런 말을 할 때마다 참 내가 너무 잘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제 2009년 그러니까 12년째 되네요. 2009년도에 이제 2월 달부터 이제 108배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100일 정도를 하면서 제가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지은 죄업, 특히 아내에게 잘못한 죄업을 참여하기 위해 가지고 108배를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그게 1000일이 되고 그 다음에 3000일이 되고 10년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지금 12년째 지금 하게 되었습니다. 참
처음 시작은 해보지만 이게 몸을 움직여서 하는 거라 다리도 많이 아플 수 있고 가다가 또 좀 병고가 생기면 좀 그냥 넘기고도 싶고 여러 마음들이 오고 갔을 텐데 어떻게 그런 마음들을 잘 추어잡을 수 있었을까요? 그 이제 제일 그 애로사항이 이제 뭐 애로사항이라고 볼 수도 없고 좀 어려운 것이 이제 여름에 무더울 때 하는 거고, 땀을 흘리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여행 갔을 때, 네. 여행 갔을 때 그 하는 거, 그 다음에는 어려운 것이 그 이제 그렇게 접대하고 이제 술 마시고 나서 술을 뭐 어떨 때는 보면은 소주 한 병 반, 소주 한 병 반을 마시려면은 안주를 또 얼마나 먹겠습니까? 그 먹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절을 하려고 하면은 배가 너무 빵빵해가지고 절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거기다가 이제 남미 배낭여행 갔을 때는 예. 해발 4,500m, 4,700m에서 예. 아주 고산증이 굉장히 힘드는데 예. 그때 또 그리고 특히 이제 남미는 보면은 숙소가 아주 열악해가지고 방에서 절을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마당에다가 아예 등산 깔판 그 등산용 깔판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네. 그 깔판에다가 무릎만 대고 이제 그 절을 새벽 별을 보면서 절을 네. 하고. 근데 이런 거를 하면서 어떨 때는 내가 너무 미친 짓을 하고 있지 않는가, 너무 이거 좀 무리하게 아주 좀 너무 과한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어느 정도의 수준이 될 때까지는 그런 어떤 용맹정진하는 그런 것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로켓이 대기권을 넘어가기 위해 가지고는 그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하듯이 무슨 기도를 하는데도 하기 싫은 거 뭐 이런 거 다 놓고 그거를 넘어서는 그런 네. 어떤 그러니까 정진이 없으면은 네. 정성이 없으면은 네. 무슨 결과가 나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좀 좋은 결과도 나오고 네. 그래 된 것 같습니다. 예. 108번을 숫자를 세면서 하시나요? 어떤 방법으로 하고 계세요? 근데 그 108배는 오래 하다 보면은 숫자를 안 세도 자연적으로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무님들이 목탁을 칠 때 영주 몇 독 할 때 그때 목탁 치는 거 그것이 어려운데 저걸 어떻게 칠까 저도 이제 그러니까 강남교당에서 이제 천일기도 하면서 쳐봤는데 그게 어려운데 그거 잘 치시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108배도 뭐 때로는 잡생각하면서도 숫자는 안 놓치고 병렬을 하게 되는 자동적으로 하게 되는 것 예, 같습니다. 그렇군요. 늘 습관이 되고 그 연습이 돼서 그렇군요. 하다가 중간에 몸을 상하거나 그런 일은 없으세요? 근데 저는 이제 제일 걱정이 무릎이 문제가 있을까 그런 것이 제일 걱정이 되죠. 저도 이제 우리 강남교당에 삼천일을 한 분이 세 분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하신 분이 이제 우리 배성전님이 이제 그러니까 이제 여자 교도님이신데 그 정타원님이 제일 먼저 하시고 그 다음에 제가 하고 그 다음에는 한산 김영석님이 이제 했는데 그 중에서 그렇게 108배 하면은 그래도 우리 그 정타원님이나 그 다음 중산이 이렇게 108배다. 108배 하면 저 사람이 연상되는데 어느 날 무릎이 아파가지고 이제 108배 봐라 저거 108배 너무 설치더니 아주 무릎 다 망가졌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안 되잖아요. 그럼 누가 108배를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108배 무릎에 신경 쓰고 그랬는데 지금까지 무릎이나 허리나 그 108배를 해가지고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10년을 하면서 입원한 적도 없고 아파가지고 몸살 나서 못한 적도 한 번도 없었어요. 오히려 건강이 더 좋아진. 다만 이제 그 못한 것이 그렇게 남미에서 이제 비행기를 타고 한국으로 올 때 31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이제 하지를 못하니까 미리 그러니까 이제 페루에서 미리 이제 하루에 한 150배씩 해가지고 그걸 축적해가지고 그걸 땡겨가지고 그걸 맞춘 그런 적은 있어도 무릎이 아프거나 그런 거는 절대 없었습니다. 네, 그렇게 1000일, 2000일 하면서 아마 우리 중사님에게도 많은 변화들이 오고 어찌 보면 뭐 기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들을 좀 체험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어떻습니까? 예, 일단은 제가 전립선 수치가 안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전립선 암 체크하는 수치가 안 좋아가지고
그 전립선 내시경을 이제 여러 번 받았는데 그 전립선 수치가 이제 정상치로 돌아왔고 예. 그 다음에는 입안이 맨날 터졌습니다. 그래서 입안이 혓바늘 난다는데 그게 365일 중에 한 300일은 터져 있습니다. 그래서 터질 때마다 이비인후과를 가면 한 10일 정도 항생제 주사 맞고 항생제 먹고 나면 그 다음 또 그 옆에 또 터집니다. 근데 그게 한 200일 정도 하니까 이제 입안 터지는 게 없어졌고 그 다음에는 이제 가장 특이할 만한 것이 부처님을 볼 수 있었다. 예. 우리 아들을 부처님으로 볼 수 있었다. 그러니까 그러고 뭐 이게 아마 미신일지 뭘지는 모르지만은 제 딸이 이제 그러니까 기독교 집안으로 결혼을 해가지고 학생회 때도 잘 다니고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기독교 집안에 가가지고 이제 좀 이제 법회도 못 보고 그랬는데 그렇다고 막 원불교 나오라고 아버지가 아무리 그렇지만은 그렇게 하기는 너무 잔인한 것 같았습니다. 근데 삼천리를 하고 나서 네. 딸이 이제 원불교를 나오게 됐어. 그래서 지금 예. 김포공항 부근에 마곡지구에 살고 있는데 매 한 달에 2번은 꼭 이제 그렇게 전철 타고 오면 선정릉역에서 제가 픽업해서 아내와 같이 예. 픽업해서 이제 그렇게 교당에 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그 못난 아들이 또 이제 며느리 될 사람을 얻은 것이 1000일 되는 날이었고 3000일 되는 날은 손주를 얻었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이 우연인지 아닌지는 모르지만은 그렇게 하여튼 걱정거리가 많이 없어졌습니다. 네, 예,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변을 옛날에 저도 아주 저 남인데 지는 거를 굉장히 싫어하고 그러다 보니까 시기심도 많고 그 다음에는 이제 그랬는데 비교하는 그런 것이 많았는데 지금은 뭐 비교할 것도 없지만은 주변에 누가 잘 되면은 진짜 축하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마음.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저희 집은 뭐 좀 좁고 그 다음에는 오래되고 그러지만은 얼마 전에 우리 교도님 중에서 반포에 아주 큰 아파트를 새 아파트를 뭐 아주 몇십억 하는 그런 아파트에 이사를 가게 됐습니다. 옛날 같으면 비교하고 뭐 할 텐데 참 잘 됐다. 어쩌면 저렇게 잘 됐을까. 진심으로 네. 축하해 줄 수 있는 네. 그런 여유가 생긴 것이 그 108배의 덕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군요. 108배 하는 동안 이 몸으로도 하지만 마음으로 모든 업장을 소멸하고자 하는 예. 참회하는 마음, 예. 정진하는 마음으로 일심을 다하지 않았을까. 그게 아마 위력으로 다 나타나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근데 이제 드네요. 처음에는 이제 108배가 뭐 자신의 잘못을 참회하고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하는데 하다가 보면은 그것이 이제 어떤 서원이 돼가지고 이제 이 교단이 우리 원불교 교단이 잘 되고 네. 사회나 국가 세계가 참 평화스러워야 되겠다. 네. 근데 절을 하면서도 처음에는 내가 왜 이런 절을 하고 이제 아무 관심도 없고 무게도 실리지 않는 그런 절을 그러다가 이제 108번째 아들 장가 보내는 절 거기는 막 무게가 팍 실리는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예. 아들에 대한 무게감이나 그러니까 가족들을 위한 그런 기도하는 무게감이나 네. 사회나 국가나 참 안 됐다. 네. 저 나라가 참 안 됐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때로는 우리 서타원 박청수 교무님이 이런 마음으로 세계 사업을 하시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앞서 서타원 박정수 교우님 말씀을 잠시 하셨는데 서면교당에서 처음 인연을 맺고 정말 소중한 스승으로 모셨던 분이 이 판타원 이효원 교무님이라면 이후에 이제 서울에 와서는 강남교당 서타원 박정수 교우님과 또 첫 인연을 맺게 되시죠. 예, 스승님 말씀 좀 해주세요. 이제 제가 그동안에 이제 강남교당 제가 총 보면은 서면교당, 양정교당, 그 다음에 거제 신영교당, 그 다음에
그 서울에 가진 요새는 뭐 목동교당이 되나 옛날 강서교당이라 강서교당, 인천교당, 강남교당 이렇게 됐는데 여러 교당들을 거치셨네요. 그러면서 이제 창녕교당이 빠졌네. 예. 창녕교당은 제가 이제 우리 진문철 교무님 모시고 이제 설립을 했습니다. 세 분이 이제 해가지고 설립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근무지 따라서 이렇게 교당 옮겨 다니신 하다 거죠. 보니까 이제 그렇게 됐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잊을 수 없는 교무님이 이제 보면은 세 분으로 해가지고 이제 우리 처음에 우리 최강영 교무님은 워낙 제가 철없을 때 1년을 보고 헤어졌기 때문에 근데 그분은 참 상냥하시고 참 인정 많으신 그런 분이었는데 너무 좀 인연이 좀 짧았고 그 다음에 후임에 이제 판타원 이제 이효원 교무님은 제가 어릴 때 아주 고민할 때 그때의 교무님이었기 때문에 제 사정을 잘 알기 때문에 제가 어려운 그런 결정을 할 때마다 효원 교무님하고 아버지하고의 결정이나 어머니에 대한 결정을 그래 항상 효원 교무님의 가르침을 받아고 했기 때문에 지금도 어떤 아버지나 어머니에 대해 가지고 그때 이렇게 했을 걸 하는 그런 후회를 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박정수 교무님은 이제 제가 35살 때 이제 강남교당에 와가지고 근데 참 세계 사업도 많이 하셨지만은 설법이 워낙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의 한 20년 가까이를 박청수 교무님의 설법을 들었는데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보면 때로는 이제 박청수 교무님이 이제 저희한테다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뭐 하실 때마다 느닷없이 막 저희한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은 그 질문이 딱 답이 딱 정해지가 있지 않는 거라서 뭐라고 제가 대답을 하면 아니야 하면서 또 설명해 주시고 그런 이제 그런 교무님이셨는데 저에게 공부 잘한다고 칭찬을 아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운 덕분에 공부를 더 열심히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이상 교감님은 이제 문답 감정을 많이 해주시고 그다음 고경 강의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그래서 지금도 이론상 서원문이나 그다음에 건강경, 반야신경, 수심경 같은 그런 이제 그러니까 우리 경산종법사님 쓰신 책으로 가지고 설명을 많이 해주셨는데 지금도 그 공부를 잘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상 교감님은 문답 감정을 다 해결해 주신 그런 항상 스승님들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우리 중사님의 인생에 스승님들의 큰 은혜가 또 공부 가르침이 아마 밑바탕이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서 중사님 역시 원불교를 처음 찾는 신입교도들에게 큰 어떤 삶의 길을 열어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신입교도 훈련을 정말 오랫동안 해오셨어요. 출가도 아닌 제가 교도께서 이렇게 신입교도 훈련을 주관해서 또 책을 만들면서 자료를 가지고 꾸준히 해나가는 게 쉽지 않은데 처음에 어떻게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이제 이상교감님이 이제 부임하셔가지고 한 5월달 정도 됐는데 저보고 신입교도 훈련을 한번 해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강남교당의 교무님이 사실 근무해 보셨지만은 굉장히 힘드십니다. 일이 너무너무 많으신데 이렇게 고생하시는 교무님의 그 일을 좀 손을 좀 들어주는 그런 어떤 한 방편이 될 수 있다면은 수단이 될 수 있다면은 뭐 좀 미흡하지만은 제가 해드려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감히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예, 그렇게 시작을 해서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2007년도부터니까 지금 14년째. 14년째. 14년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처음 신입교도 훈련을 맡아서 주관을 하면서 어떠셨어요, 심경이? 뭐 심경이라고 하기보다는 좋았죠. 근데 처음에는 12주 신입교도 훈련을 하는데 이산 교감님이 한 주도 빠짐없이 임석을 하셨습니다. 임석하신 데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하면 이제 누가 그 질문에도 절대 이상 교감님이 대답 안 하십니다. 제가 하는 걸로 놔두. 근데 하시는 말씀이 좀 쉽게 하세요. 쉽게 하시라는 그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여러 번 들었는데
그것이 아마 우리 지금 신입교도 훈련 교재를 지금 제가 읽어봐도 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교정 공부 해설서에다가 그 다음에 원불교 정전, 그 다음에 대종경, 정산정사법어 이걸 가지고 짜깁기로 했기 때문에 해설서를 더 제가 쉽게 하려면 해설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해설하는 건 제가 자신이 없었습니다. 아무렇거나 해설하기가 좀 부담스러워 가지고 있는 그대로 하다가 보니까 좀 어렵게 만들어졌고 그걸 또 읽고 해설하면서 하다가 보니까 제가 어렵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32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32기라는 거 32번을 제가 강의를 했습니다. 그러다 예. 보니까 이제는 이제 외우죠. 교재를 외우고 예. 그래서 훨씬 그때보다 쉽게 그렇게 네,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원불교를 처음 찾은 신입교도들이 입교를 하고 원불교에 대해서 처음 맞는 어떤 그런 강의든 뭐 여러 예법이든 이런 것들이 참 중요하게 작용을 할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런 교도들에게 이렇게 가르치면서 또 조금씩 그 신입교도들이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일반 교도로 옮겨가는 과정들을 보면서 보람도 클 것 같은데 어떠세요? 예, 좋죠. 제가 그동안에 이제 31기까지 지금 수료한 사람들이 한 190명 정도 예. 되는데 그 중에서 지금 강남교당에 한 100여 명 정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보면은 지금 현재 교도 부회장님도 계시고 항단장도 예. 있고 단장도 있고 그 다음에는 각 단에서도 참 공부 잘하는 그런 분들로 지금 다 하나씩 네. 지금 다 이제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걸 그렇군요. 보면은 뭐 제가 잘했다기보다도 우리 교법이 좋으니까요.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신입교도를 공부를 시켜서 그 교당의 부회장까지 만들었어요. 정말 얼마나 뿌듯할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교화 담당 부회장님인데 그렇게 저를 이제 제가 소속돼가 있는 교화 담당 네. 부회장이 됐습니다. 서로 스승이 되고 서로. 네. 그렇군요. 그분들을 가르칠 때마다 늘 중사님이 유념하고 있고 이분들이 어떻게 좀 잘 이렇게 커나가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들 아마 담고 있을 텐데 어떠세요? 어떤 마음이세요? 근데 이제 그분들에게다가 이제 제가 하는 것이 이제 언제 효원 교무님하고 가끔 통화를 가끔 하면은 네가 신입교도 훈련을 하는데 네 생각을 말하지 말고 스승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으로 하라. 네. 제가 인류대학 인류중학교 가기 위해서 시골에서 부산으로 그러니까 전학을 해가지고 아주 큰 고생을 하고 그러니까 인류중학교도 못 가고 1.56 중학교 나오고 그다음 1.56 고등학교 부산상고를 나오고 그랬는데 지금 보면은 국회의원 하신 분 그다음에는 제가 가장 선망으로 보던 부산고등학교 그다음에는 서울법대 교수님 그런 분들이 신입교도 훈련을 오십니다. 예. 제가 가장 선망하는 분들에게 이제 제가 그러니까 이제 원불교를 알려드려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스승님의 말씀을 전하는 방식으로 하는 거 이거는 누구에게도 당당하고 떳떳한 방식이죠. 지금 현재도 32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지금은 불교학 박사님이 지금 신입교도 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에게 제가 뭐를 가르쳐 드리겠습니까? 스승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교재도 다양하게 만들었고요. 또 그 교재는 강남교당을 벗어나서 전국에 있는 많은 교당에서도 참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입교도 훈련을 위해서 아마 다른 교당에서도 어떻게 하면 신입교도 훈련을 잘할 수 있을까 고심을 많이 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좀 어떻게 해보면 좋다고 조언해 주신다면? 근데 교재를 이제 지금 이제 4판을 찍었습니다. 이제 찍었는데 보통 보면 한 번 찍을 때 한 500권 정도 찍는 것 같으면 그러면 한 2,000권 정도가 찍었는데 지금 현재 남아있는 책이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각 교당에서 오신 분들 다 해주시고 그런데 사실 제가 잘했어도 하지만은 우리 강남교당에는 이제 신입교도를 안내하는 그런 안내단이 있습니다. 안내단에서 잘
잘 모셔가고 새로 오신 분들 잘 모셔갖고 밥도 같이 식사를 하고 커피를 타드리고 간식을 하고 과자도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네. 12시 반부터 신입교도 훈련이 있습니다. 이러면서 착 이제 네. 하면 신입교도 훈련인데 제가 처음에는 그러니까 옛날 양재동 교당에 있을 때는 제가 그걸 했습니다. 밥 먹고 나서 돌아다니면서 밥 먹는 분인데 신입교도 찾아가지고 당신 신입교도 나오라 이러니까 그게 참 보통 일이 아니었는데. 맞아요. 뭘 훈련을 하나 하고. 근데 이제 지금은 우리 신입 안내단이 있어가지고 참 그분들이 잘해 주십니다. 네. 그런데 이제 우리 강남교당에서 신입교도 훈련이 잘 되는 것은 우리 신입교도를 안내하는 그런 분들이 있고 또 그 전에 신입교도들을 모시고 오는 각 교도님들이 계십니다. 예. 근데 지금 이제 각 교당에서 그걸 신입교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데 첫째는 일단 뭔가 누구를 모시고 와야 됩니다. 모시고 오면 제가 어떻게 하든지 잘 꼬시지요. 이제 제가 꼬심을 당했듯이 원불교는 이런 것입니다. 저런 것입니다 하면서 잘 아주 모시고 그렇게 하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교도님들은 한 번 오신 분들은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이제 안 놓치기 위해 가지고는 뭘 무조건 무엇이든지 질문하라 그러는데 뭘 질문했는데 제가 제가 그건 잘 모르겠어서 다음 주에 제가 연마해서 알려드립니다. 다음 주는 그분은 안 나옵니다. 끝입니다. 이 기회가 아니면 네, 끝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물어봐라. 네. 무엇이든지 물으면 그렇다고 막 교전 보고 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것이 교전을 외워라, 정전을 외워라, 예. 법문을 외워라. 그래서 지금 이제 정전의 거의 중요한 부분을 다 외우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신입교도 훈련을 주관하다 보니까 네. 중사님 스스로도 또 크게 그렇죠. 공부하는 네, 기회가 네, 되는군요. 네, 네. 예. 많은 신입교도님들 앞서도 이제 부회장을 만들기도 하고 그랬다고 말씀하셨는데 좀 특별하고 기억에 남는 신입교도 있었다면 누가 있을까요? 이제 제가 부산상고를 나오는데 제 부산상고 26년 선배님, 제가 그러니까 50. 그러니까 후배가 아니라 선배님이 오셨어요. 26년 선배. 그러니까 네, 얼마나 80이 다 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참 아주 진짜 상이 없으신 분, 수자상이 없으신 분입니다. 네. 우리 선생님이라고 그러면서 제보고 이제 근데 네. 제가 강남교당에서 호칭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어떤 분은 교수님, 선생님, 법사님 이렇게 여러 호칭이 있는데 네. 어느 것이 제 호칭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이 26년 선배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피자집을 하시는 분이 이제 신입교도 훈련을 받으셨는데 그분은 이제 이탈리아에서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이제 음악 공부로 이제 유학 갔다가 다시 와가지고 이게 좀 그렇다 싶어서 다시 이탈리아로 가가지고 피자를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피자집을 하시는데 이분이 수료를 하게 되는데 1시간이 모자랐어요. 그래서 피자집에 출장 강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1시간 동안 출장 강의를 하고 개인 강의를 하러 가신 거네요. 네. 출장 강의를 하고 어떤 분은 무조건 무엇이든지 질문하라 그랬더니 돌에도 불성이 있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설명을 해달라고 네. 그런 분도 계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 교리도에 사은 사요가 있는데 왜 사요가 신앙문에 붙어 있느냐 그걸 질문하는 분도 있고 이론상 서원문에 왜 서원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서원함이라고 돼 있느냐 그런 질문을 하신 분도 있고 아주 뜻밖의 질문들도 많고 그런 질문을 제가 무조건 전부 다 설명을 다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걸 그건 모르니까 다음 설명해드리겠다 하면 끝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의외의 질문이나 또 다양한 공부거리들을 숙제 삼으시고 아마 중사님이 부단히 미리미리 준비해 가는 동안 아마 우리 중사님은 더 공부가 더 출중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보람도 크고 신입교도님들이 쑥쑥 커나가는 모습 보면서 정말 의미가 많을 것 같습니다.
중사님은 뭐 하루 일과가 수행이란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과를 저는 이제 하고 계신가요?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은 이제 그 108배를 합니다. 108배를 하는데 이제 요새는 이제 심고를 하면서 30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좌선을 이제 한 40분 정도 하고 그다음 아침 식사를 하고 나서 오전에 50배를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경전을 그러니까 경전 연마를 합니다. 이제 경전 연마는 이제 그러니까 정전 그 다음에 대종경 그 다음 정산종사법어 대산종사법어를 이제 각 2페이지씩 읽고 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이론상 소문 그 반야신경, 금강경, 수심결, 해설서, 경산종법선 해설서를 조금씩 읽습니다. 읽고 나서 이제 그다음 산행을 이제 1시간 합니다. 네. 그 저희 집 앞에 이제 조그마한 그 동산인데 그 산행을 하면서 1시간 동안 이제 그 이론상 소문 10도, 그다음에 반야신경, 금강경, 그다음에 참회문, 그다음에 천도 법문제, 천도 제5장 네, 아무야 네. 듣는 자. 그다음에 산행을 하면서 산행하면서 그다음에는 이제 뭐 단순한 산행이 아니고 그야말로 독경을 하면서 수행을 그렇죠. 하시는 거네요. 그래서 주송이죠. 그래 네. 그래서 그다음에는 이제 연불십송, 휴암자스문. 그다음에 개교 동기부터 법의 등급까지 정전. 그다음에 대종경에 제가 좋아하는 법문 이제 몇 편. 그렇게 읽으면 1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하고 나서 이제 집에 와서 점심 식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이제 애기 보러 가죠. 오후에는 애기를 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수행하는 사람은 자성을 떠나지 않는다는 한데 어떻게 하는 것이 자성을 떠나지 않는 공부인가 의도요목이 있는데 네. 어떠한 것이 원불교를 떠나지 않는 공부인가 그렇게 하니까 항상 저의 생각에는 이제 네. 원불교를 라는 것이 항상 그대로 있으니까 그 신익교도 훈련해도 예습이 필요가 없죠. 그대로 해도 무슨 질문을 해도 이제 자신 있다 네. 하는 그런 당당함이 네. 이제 네. 생기는 거죠. 그렇군요. 그렇게 끊임없이 훈련을 시키고 교화하면서 중사님은 원기 100년에 속 깊은 마음 공부 실천 사례 공모전 수상을 하기도 했고요. 103년에는 교화대상 우수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보람도 크고 정말 행복한 그런 나날들이 많았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이 교법을 만나서 함께 공부하고 가르치면서 어떤 큰 기쁨이 있으세요? 뭐 그런 것도 뭐 큰 기쁨이나 가장 큰 기쁨이라면 이제 제가 언제 일기장을 보니까 서면교당에 이제 70몇 년도 그러니까 원기 50몇 년 그때인 것 같은데 그때 법포 수요식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법포 수요식을 보면서 근데 이제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일기장에다가 뭐냐면은 제가 열심히 공부해서 항마이가 돼야 되겠다 하는 거를 감히 그렇게 썼는데 제가 이 2018년도에 이제 법의 승급식을 했는데 그것이 어쩌면은 가장 영광스러운 그런 거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사실은 몸은 작은 데다가 옷만 큰 옷을 입혀놔서 부담스럽고 거북스러운 그런 면이 있는데 그것은 앞으로 이제 더 수행 정진해가지고 옷에 맞는 그런 걸맞는 몸집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렇군요. 얼마나 뿌듯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중사님 일생을 살아오면서 늘 표준 삼고 대조했던 그런 법문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근데 이제 제가 일생을 표준으로 하는 거는 우리 정전에 전부 다가 그렇고 그다음에 대중이 그래서 그거를 특별히 표준 잡는 것보다도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주워 담아지지 않는 법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교의품 7장이던가요?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이론의 진리를 요약해 말하자면 곧 공과 원과 정이니 양성에 있어서는 유무초월한 자리를 관하는 것이 공이요. 마음의 거래가 없는 것이 원이요. 마음이 기울어지지 않는 것이 정이며 그 다음 견성에 있어서는 언어의 도가 끊어지고 심행처가 없는 자리를 아는 것이 공이요. 지량이 광대하여 막힘이 없는 것이 원이요. 이론의 진리가 적실하여 모든 사물을 바르게 보고 바르게 판단하는 것이 정이며 솔성에 있어서는 모든 행에 무념행을 하는 것이 정이고
모든 행에 그 무착행을 하는 것이 이 원이요 모든 행에 중도행을 하는 것이 정의니라. 이 법문이 도대체가 그 딱 구분 지어 가지고 손안에 딱 들지 않는 법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법문을 그동안에 이제 많이 외우고 그다음 직장에서는 그 유리판 안에다가 끼워놓고 그러면서도 네. 이걸 네. 제 것으로 못 만들었는데 그래서 아예 외워버렸습니다. 외워가지고 계속 이제 예. 그러면서 그렇게 이제 하는 네. 그 법문이 가장 마음에 주워 담기 어려운 법문이었습니다. 예. 주워 담기 어렵다고 하셨지만 또 우리 중사님의 최대 화두가 되고 예. 앞으로 이제 또 크게 다시 한번 마음을 열리게 할 어떤 법문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정말 모르면 다 외워버립니다. 그렇군요. 중사님 그동안 살아오면서 참 많은 취사를 해오셨는데 참 내가 그 길을 그렇게 판단해서 하길 잘했지. 아마 뭐 많으실 거예요. 그 가운데 지금 떠오른 거 있다면 어떤 거 있을까요? 근데 저는 이제 그 취사라고 하면은 제가 그 고2 때 어느 날 밤에 제가 굉장히 그 어려운 경계를 당했습니다. 경계를 당해갖고 이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 저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 근데 이제 맨정신으로 보면 분명히 이렇게 하면 문제가 되고 저렇게 하면은 문제가 안 되는 그 취사 그러니까 이제 정의가 있고 불의가 있는데 이 취사의 어떤 한계가 모호한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때 고2 때는 별로 그렇게 그 공부를 뭐 제대로 하지 않아 가지고 뭐 교리를 잘 알지 않은 그런 시기도 아니었는데 근데 소태산 대종사님은 알았습니다. 대종사님 지금 이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판단이 안 섭니다. 어떻게 해야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서 이제 그랬는데 네. 대종사님 말씀하셨는지 뭔지 모르지만은 네가 내일 아침에 일어나서 후회할 일을 오늘 밤에 하지 마라 하는 그것이 이제 탁 아주 네. 와닿아가지고 그래서 취사하는데 어떤 상황에서도 잘 구분이 안 되면은 이거는 나중에 후회할 일인지 아닌지 그걸 딱 판단하면은 네. 그것이 다 예. 해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래서 대종사님 말씀을 한번 들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예. 중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삶의 고비고비마다 중사님을 일깨워주는 것은 다름 아닌 중사님의 그 본래의 모습 그리고 정진하고 초지일관하는 그 정성이 밑받침이 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공부 계속 해 가실 것 같아요. 앞으로도 어떤 좋은 계획 갖고 계신가요? 좋은 계획이라면은 이제 근데 공부를 이제 열심히 이제 앞으로 열심히 하겠지만은 42장경에 보면은 그 연자방아 돌리는 소처럼 하지 마라 하는 그런 법문이 있습니다. 공부를 하는데 아무 생각 없이 하고 그 다음에는 공부도 제대로 하지 않으면서 폼 잡고 밖으로 뭐라고 하고 그런 거를 아마 경계하는 그런 법문이 아닌가 생각했는데 저는 그래서 좌선을 하면서 졸지는 않는가 법문을 읽으면서 그냥 근성으로 읽고 마음에 깨달음이 없이 그렇게 하지 않는가 항상 그런 것을 대조하면서 연자방아 돌리는 소처럼 공부를 하지 않아야 되겠다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항상 나 자신이 아닌 그러니까 교단이나 사회나 국가나 주변의 인연들에게 항상 기도하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언제나 깨어있는 삶으로 네. 다른 사람들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우리 중사님 항상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앞으로도 또 많은 신입교도들에게 큰 길 열어주시고 큰 보람으로 함께하는 정진적공 수행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귀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날마다 108배를 올리고 상시일기와 좌선, 교전 공부로 속 깊은 마음 공부에 여념이 없는 입교 50년차 종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나눴습니다. 원불교에 새로 입교한 신입교도들에게 스승님의 말씀을 단 한 가지라도 놓치지 않고 전하기 위해서 오늘도 부단히 노력하는 종사님의 모습이 참으로 자랑스럽습니다. 인생 토크 세상 만난 기쁨, 오늘은 강남교당 종산 신치준교도와 함께했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